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보메 기계업종 분석만 2,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유일 로보틱스 제가 마지막으로 리뷰했던 기간이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해서 거의 12월 말에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거의 한 3개월 정도 만에 리뷰를 했는데 유일로보틱스가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상승에 대한 이슈가 지금 조금 나뉩니다. 로봇 테마가 이제 상승을 엔비디아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소식이야 로봇가 올라가면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유일 로보틱스 신산업 때문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신산업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세히 변압기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2차전지 뭐 장비 사업 등 있는데 이 부분이 있고 이제 로봇 테마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신사업 때문에 올라간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로봇 테마의 상승이 원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유일로보틱스가 이제 3월 29일 날 그리고 4월 1일 날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 음봉이 떨어지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한 15%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3월 29일이랑 4월 1일에 다른 로봇주들도 같이 따라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거든요. 네, 생각보다 따라 올라가지 못했고, 그리고 금일 하락에 이제 로보테마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기보다는 또 유일로보틱스만 조금 더 심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유일로보틱스가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땐 신사업에 대한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붙어서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맞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이 붙게 된 이유가 중요한 거겠죠. 그게 보면은 유일로보틱스가 날짜를 보면은 29일 4월 1일 날 상승을 했고 오늘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28일 날에 해당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기 주주총회 결과가 28일 날 나왔어요. 3월 28일 날 나왔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 나고 뭐 주당순이익 나오지만 뭐 지금 우선 적자긴 하지만 지금 그 부분보다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사업 목적 변경 세부 내역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사업 목적을 추가했어요. 뭘 추가했을까요? 자, 첫 번째, 변압기 생산용 설비 제조 및 판매업, 그리고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제조 및 판매 사업, 소프트웨어 및 산업용 스마트 장비의 임대업을 추가했고, 신규 사업 대비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다라는 이유로 붙였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현재 요새 이제 주식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제 테마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과 엮여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증설이 늘어나고 있고, 증설이 늘어나고, 투자 규모도 늘어나고 있고, 다 이 이유는 AI 때문입니다. AI의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먹게 되고, 전기를 많이 먹게 되니 변압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변압기 생산용 설비 제조 판매업이 붙으면서 유일로보틱스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로봇 테마가 올라갔으면 협동 로봇이든 스마트 팩토리든 아니면 산업용 로봇이든 같은 테마로 이제 움직일 친구들은 같이 올라가줘야 정상인데 유일 로보틱스만 유독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뭐 유일 로보틱스가 뭐 대기업과 어떤 관련된 MOU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유일로보틱스만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기사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유일로보틱스만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건 주총을 통해서 변압기 관련 사업을 추가했던 내용이 제일 큰 이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총에서 이야기한 28일 이후에 강한 상승이 붙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상승 모멘텀을 만들었던 것도 29일, 30일에 만들었던 건 외국인입니다. 이틀 동안 올린 것도 외국인이고 매도해서 내린 것도 외국인이에요. 두 번째, 4월 1일에 올릴 때 연기금도 같이 받쳐 올렸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인에 대한 매도세를 오늘 기관이랑 연기금 쪽에도 좀 받아줬고 개인이 좀 받아줬기 때문에 커버가 되긴 했는데 그런 거 치고도 이제 주가의 눌림이 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어줘야 눌림 이후에 이런 식의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다시 이어서 들어오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한 연기금의 이 매수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도세는 언제 나오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사모펀드도 이때 한 36억 정도 산 다음에 주가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했지만 사모펀드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유일로보틱스를 우리가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큰 박스예요. 뭐 추세가 그 안에 단기 추세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큰 박스에 갇혀 있다. 그리고 박스의 하단부가 17,500원, 뭐 박스의 상단부가 37,500원 정도의 이제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3년에는 이런 우하형의 추세를 좀 보여주다가 지금 2024 3년 후반부터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우상향 추세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틀 동안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이 추세 상단부에서 지금 지지를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로보틱스를 볼 때는 지금 눌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간다면 내일 아침 기준을 본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좀 열려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추세적인 부분도 좀 열려 있고요. 우리가 매물대로 판단을 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매물대보다는 해당 아래쪽의 매물대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을 많이 있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로보틱스를 볼 때는 이 구간 내려오는 이 구간 대략 가격 레인지를 본다라면 25,000원에서 한 28,000원 정도 네. 요 정도 레인지에 내려오면 우리가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다. 왜냐, 이 크게 이 큰 박스의 중간 가격보다 살짝 아래 가격에 있기 때문에 27,500원이 얼추 중간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 살짝 아래 부분, 추세 저점이자 장기평들이 모이는 이 라인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손익비를 계산해 봤을 때, 짧게 잡는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이 정도의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고, 나는 이 박스 해당 부분과 해당 밑박스까지 오면 더 남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간다라면 우리가 박스 중간보다 아래 가격에서 이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유일로보틱스가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2024년 모멘텀은 로보테마의 이제 훈풍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금일 이제 이틀 동안 상승한 모습을 봤을 때, 데이터 센터와 함께, 변압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엮이면서, 유일로보틱스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로봇과 별개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고, 연기금도 수급이 같이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로보틱스를 볼 때 해당 밑에 부분을 내려오면 이제 전략적인 눌림목의 자리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거래량이 생각보다 더 터지면서 올라갔으면은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거래량이 또 매우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눌림을 공략하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없애면서 상쇄시키면서 볼 수 있는 눌림목 자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유일로보틱스만의 지금 상승 모멘텀을 따로 찾아보자고 한다면 신사업 부분, 요 부분일 것 같아요. 뭐 다른 로봇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거나 뭐 지켜볼 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뭐 2025년에 이제 램보 로보틱스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지으니까 그 부분에서 2024년 하반기에 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먼 미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유일로보틱스가 실적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요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긍정적인 얘기만 하진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연간점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들이 적자가 2년 연속 찍혔기 때문에 물론 2024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보여지는 부분은 오히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까라면 흑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면 올라갈 상승 요인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고 유일로보틱스가 기대감에만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우리가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유일로보틱스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에브리봇이나 해성 TPC 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는 실적이 적자인 회사들의 로봇주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보던가 단기적으로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준다라면 우리가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지켜보는 방법들을 가져가는 게 그나마 리스크 없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길날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코스피는 지금 삼성전자가 버텨주니까 지금 5일선을 타고 버티고 있는데 코스닥의 모습을 본다라면 금일 2.29%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하방에 좀 열려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유일로보틱스가 이길날 이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침에 잡고 하락해서 손실 부분을 보는 것보다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그냥 상승한다라면 다음 종목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이제 로스가 안 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인데 금일 좀 하락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이길 날 좀 올라갈 때 비중을 좀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박스의 중간 가격이자 단기적인 추세 하단부인 장기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해당 레인지를 좀 추가 매수의 전략적인 자리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 로보틱스를 볼 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함께 엮어서 변압기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변명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